헬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수학 시간이죠. 자,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학 시간 예지수학. 자, 선생님과 함께요. 오늘 또 즐겁게 수학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시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면 앞에는 그 숫자들만 나와 있는 것들, 수화식이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고 수학이 또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식으로 바꿔서 그 식을 또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도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은 비범하게 꾸고 또 현실은 냉정하게 가라.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는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내 점수가 몇 점이니까 나는 뭐 이 정도 대학을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그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꿈은 굉장히 크게 그걸 비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꾸고요. 우리 현실은 또 냉정하게. 아, 내가 꿈은 이건데 현실적으로 공부를 1시간도 안 하다니. 이러면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꼼꼼하게 한 문제를 풀더라도 하나 풀고 완벽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한 문제를 또 풀고 설명까지 아마 친구한테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하면서 그렇게 다져가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음가짐을 갖고요. 우리 19페이지 1번부터 같이 볼게요. 필수예제 1번입니다. 초콜릿 24개. 이렇게 맛있는 24개의 초콜릿이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사탕 32개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한테 남김없이 똑같이 동그라미 치세요.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좀 더 큰 사람 이 사람한테요. 얘네들 똑같이 나눈다 그 말은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말할게요. 자, 얘는 초콜릿, 얘는 사탕인데 여기도 만약에 초콜릿을 4개 주면은 사탕도 4개 준다. 얘네 둘이 똑같은 개수여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초콜릿을 이 사람한테 3개 주면 이 사람한테는 1개만 줘? 미우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한테 3개 주면은 초콜릿을 이 사람한테도 3개를 주는. 알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준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은 언어적으로 보면은 뭐 초콜릿과 사탕을 똑같이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도 할 말은 없어. 그러나 우리 수학에서는 좀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수준으로 보통은 이렇게 기준을 잡기 때문에 알겠죠? 구체적으로 설명이 많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기준입니다. 사람한테 똑같은 개수식을 준다. 사탕도 똑같은 개수식을 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연관이 있다 없다. 얘랑은 연관은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똑같이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같은 개수를 줄 때 똑같아야 된다. 같은 개수를 줘야 된다. 이게 이 문제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24와 31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요리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가능한 한 가장 많은 개수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죠? 가능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은 2개밖에 없어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잘 연관이 안 된다 할지라도 뭔가 한번 그걸 도구로 해서 사용해 가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거는. 알겠죠? 처음부터 딱 보는 순간 이해가 따닥딱 머릿속에서 막 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냥 수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 내가 알고 있는 이 도구, 내가 망치를 쥐고 있잖아. 그 도구가 바로 우리가 배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단어인 거야. 이거를 가지고 망치로 두드리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숫자를 가지고요 한번 해보는 거야. 최대 공약수를 그동안 할 때요. 얘를 갖다 큰 숫자 8로요. 나눌 수 있죠. 8, 3에 24, 8, 4, 32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를 얘네들은 사실은 초콜릿 사탕이거든. 그렇게 해서 마치 짧은 글짓기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사람도 있네. 만들어 보는 거야. 8명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고 아니면 말면 되잖아. 그치? 자, 24개 초콜릿과 32개의 사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8명의 사람이 있는데 8명의 사람들한테 각각 이 초콜릿을 몇 개, 어떻게? 3개씩
주고 그리고 사탕을 8명한테 각각 4개씩 주었다 라고 해도 말 돼요, 안 돼요? 어때? 말 되지? 그거야, 그거. 그래서 나와 있는 숫자가 조금 살짝 큰 숫자여서 이 문제를 봤을 때 다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운 최대 공약수 그 시스템으로 일단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문장으로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본 거예요. 정리하면 초콜릿, 사탕을 8명의 사람한테 각각 3개씩 또 4개씩 나누어 주면 하나도 남김없이 모자라는 거 없이 딱 맞춰서 줄 수가 있다. 그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이렇게 줄 때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가? 답은 몇 명? 3번 8명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그 느낌 알겠죠? 최대한 많이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이런 느낌, 이 문장으로 된 이런 느낌을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느낌일 때 보나마나 최대 공약수 아니면 최소 공배수니까 그 나와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일단 해보는 거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알았죠?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다. 필수예제 2번 같이 가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가 12, 세로가 15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겹치지 않게 나란히 붙여서 가능한 한 작은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볼까? 가능한 한 작은. 자, 남아 있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2고 이게 좀 더 긴 15cm래요. 그래서 이러한 직사각형 모양이 옆으로 쭉 있는 거지. 응? 이 직사각형 모양이 쭉 펼쳐지고 있다. 여기도 이렇게 쭉 붙여가겠대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붙여갈 텐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점점점점 어느 순간 몇 개를 붙이면은 요만큼과 요만큼이 어느 순간 해서 어쩌면 정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가로 12, 세로 15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겹치지 않게 나란히 이렇게 붙여서 가능한 한 동그라미 치자. 가능한 한 작은 동그라미. 가능한 한 작은 그 말은 최소 이렇게 쓰세요. 최소 그 말이죠. 최소로 작은 그런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야? 12와 13을 둘 다 포함하면서 이 길이라는 거는 이 길이가 뭐냐?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x, 여기도 x죠? 12와 15를 둘 다 포함을 하면서, 그치? 그러면서 공통적인 뭔가 큰 수지. 12와 15를 둘 다 포함을 하면서, 그죠? 둘 다 포함을 해. 그러면서 가장 큰 수, 이것보다 다 크잖아요. 그러한 숫자를 찾아내어라 이 말이야. 그 말 들어보니까 어때요? 12와 15를 포함하는 그런 수니까 이것보다는 큰 수죠. 두 개를 포함하는 수 중에서 큰 수, 가장 큰 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12, 15,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얼마로 할까? 3, 3, 4, 12, 3, 5, 15. 4하고 5니까 더 이상 안 되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최대 공약수는 3이고요. 또 최소 공배수는 요만큼을 전부 다 곱한 바로 얼마입니까? 20에다가 3 곱하니까 바로 6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가 뭘까? 11을 포함해야 하네. 포함하죠? 60은요. 바로 12 곱하기 얼마? 5거든. 또 60은요. 또 문제가 나한테 제시한 숫자인 15 곱하기 얼마니? 4지 4. 그치? 그래서 문제가 나한테 준 숫자인 11을 포함해. 얘는. 15를 어때? 60을 쪼개보니까 분해시켜보니까 12도 들어있고요. 15도 들어있지. 그 말은 자 10이라는 거 10이라고 12 가로가 10인 것을 몇 개를 5번을 놔주면 5개를 연이어서 붙여주면은 걔가 얼마가 센티미터? 60cm가 된다 이 소리잖아요. 또 이것도 15cm인 이 길이 이게 15cm 이 작은 이거를 몇 개? 4개를 갖다가 연속해서 붙여 놓으면 얼마 된다?
4개를 붙여놓으면 바로 60이 된다. 이만큼이 60이라는 길이가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렇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하, 이거는 결국 정사각형 각각 60cm인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구나 라는 겁니다. 문제 읽어봅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1번은 60cm가 정답이고요. 2번, 이를 정사각형을 만들 때 필요한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장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전체 장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는 5개. 그죠? 여기는 4개.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4개가 필요해. 하나, 둘, 셋, 4개. 이쪽은 5개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전체는 다 합치면 몇 개가 될까? 이 안에는. 여기는 4칸, 여기는 5칸. 합치면 몇 칸? 4, 5, 20칸.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알겠지? 봐.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봐봐. 여기는 3칸, 여기는 2칸이잖아요. 전체 몇 개예요? 이 작은 게 몇 개 있어? 6개 있지? 3, 2, 6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그것처럼 여기도 얼마? 4개, 5개, 5, 4, 20. 장수는 20장이 필요하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결국은 이 문제는 뭐예요? 최소 공배수. 머릿속에 이 느낌을 기억하자. 이 문제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왜? 문제는 어차피 응용 문제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이 느낌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주어진 조건 12, 15 숫자 2개 줬지. 이 숫자를 어떻게 포함하면서 더 큰 숫자를 만들어냈네. 여기도 그죠? 15를 포함하면서 더 큰 숫자를 만들어낸대. 그치? 그러면은 사실은 60만 맞는 게 아니고 60 곱하기 2인 120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가 120, 120짜리도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겠지? 여기 60, 60인데 60의 배수인 120짜리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240, 600짜리. 여기도 600cm, 이쪽도 600cm인 그러한 큰 정사각형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은 60이다 그거야. 그러니까 뜻이 최소공배수지. 최대공배수가 아니고 최소공배수. 알겠죠? 이해됐죠? 자,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낌이야, 느낌을 가지면서 그 다음 문제 우리 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8이고요. 두 자연수 A, B가 있대요. 얘네가 주인공이야. 최대 공약수가 8. 우리가 앞으로는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G라고 할게요. 최대 공약수. 여러분도 아마 앞으로 고3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거니까 잘 풀고 싶으면은 약간 약자로 좀 기억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최소 공배수. 이거는 L이라고 할게요. 근데 문제가 나한테 최대 공약수 동그라미 치시고 A, B 동그라미 치시고 최소 공배수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까 4개에 대해서 키워드를 알려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자, 수학 문제 잘 푸는 비결 한 가지. 나한테 주어진 그 키워드를 이렇게 줬거든. 4개를 줬어. 그럼 얘네들이 왜 남았을까? 스토리를 만들어 보라는 거야. 얘들이 어떤 관계식이 있겠지.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뭐냐고 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에 A는 GA, 최대 공약수죠. B는 GP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최대 공약수 G로 나눠주면 여기 A만 남고 여긴 B만 남았죠.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면은 쭉 다 곱해주면 더 이상 이 스몰 AB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한 거라고 지금 가정한 거예요. GAB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죠. 여기를 L이라고 지금 한 거야. 기호로 쓴 거예요. 그냥. 그럼 이때 핵심이 뭐냐면 AB를요. 공식 지금 봐봐. 이 AB를 곱해주면 그게 뭐야? GAGB죠. 두 개를 곱한 겁니다. 맞지? 근데 이 L이라고 하는 것이 GAB가 GAP 이게 L이야. 최소 공배수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L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AB는 GL LG다 그거야. 다시 쓸게요. AB는 LG다. 두 수를 곱한 것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과 똑같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의 공식으로 외우셔야 되겠다. 이만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외웠다고 가정할게요. 하나 기억해야 돼. AB는 LG다. 외울 수 있겠죠? 자, 이만큼 여러분 쓰시고 이것도 쓰시고 머릿속에 리멤버 외우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걸 꼭 외워야 되나요? 아니, 대학교를 안 가려면 외울 필요는 없겠지.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점수를 수학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외우시도록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번 문제에서도 그대로 A, B 뭐래요? 몰라.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L 최소 공배수는 56이라고 나왔어. 이 문제에서 최대 공약수는 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A, B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아까 우리가 선생님 지금 지웠지만 제일 처음에 L이 뭐였죠? L. 그 최소 공배수는 G하고 A, B였었지. 그 지운 것에서. 그죠?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에다가 서로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눠진 그 나머지 것들을 곱한 거랑 똑같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 공배수가 문제에서 얼마? 문제에서 56이다 라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는 8이래요. 그럼 나머지 A 곱하기 B 이것도 하나의 공식으로 외워둡시다.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고 보니까 얘가 얼마야? 8, 7에 56이야. 그러면은 A는 1이고 B는 일단 7이다. 물론 바꿔도 마찬가지죠.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A는 아까 GA라고 했었죠? 또 B는 GB라고 했었죠? 여기다가 딱 얘를 갖다가 넣어줄 수가 있다. 왜? 최대 공약수가 8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A는 1 넣어주고 최대 공약수 8이라고 했으니까 B는 7 그대로 넣어주면요. 얼마다? 하나는 56이다. 하나는 8이고 하나는 56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A 플러스 B 더해라. 8과 56 더하면 얼마? 64.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 이론을 갖다가 공식화해서 외우면 돼. 이 문제의 핵심 바로 그거야. L은 GAB 이렇게 외웁니다. 처음에 아리송하지 여러분. 처음에는 선생님도 그랬어. 도대체 이게 웬 말이냐. 외워도 잘 모르겠거든. 그런 느낌은 있어. 근데 그 느낌대로 공부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그냥 느낌이 별로여도 우리 착한 우리가 참고 좀 외워주는 거지. 그래서 L은 GAB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알지? 영어 단어 하나는 엄청 잘 외우던데. 선생님 보니까 난 정말 희한해. 여러분들 보면은 공식 하나 이렇게 알려주죠. 그럼 수학 시간 1시간 동안에 공식 10개를 외우라 이런 거 10개를 외우세요. 그러면 엄청 막 피곤해하고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머리 쥐난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 그래서 1시간 내에 시험 보지 10개를 그러면은 이런 공식이잖아. 잘 못 외워.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우리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이제 담임을 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어도 수학 말고 담임이니까 영어도 공부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발적으로 영어를 하루에 100개씩 외우자. 그래서 100개를 갖다가 한번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100개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10개도 외우면 내가 정말 피자를 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번 해봤어요. 100개를 외우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니까 물론 고등학교 단원이 아니겠지. 그러나 알쏭달쏭한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10개를 딱 한 거야. 진짜 깜짝 놀라서 선생님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좀 1시간도 안 됐는데 100개를 외우더라니까. 100개를 다 외우라니까 정말 애들이 눈을 부릅뜨고 외우는데 딱 시켜서 자 여러분 중에서 반절 이상이 100개를 다 맞는다면은 피자를 쏘겠다. 딱 했는데 눈을 부릅뜨고 공부하더니 100개를 맞는 사람이 50명 반절이 뭐야. 반절이 아니라 거의 다 맞는 거야. 한두 명은 그냥 실수로 틀린 거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야. 선생님은 수학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학교 그러면 스쿨이 왜 SC 왜 S 다음에 왜 C야? 아니 S 다음에 K일 수도 있잖아. 누가 그런 공식을 만들었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항상 선생님이 중학교 때 영어 단어가 거의 30점 이하, 100점 중에 30점 이하였거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너무 신기한 게 100개를 그냥 외우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이렇게 영어 단어보다 더 쉬운 이 수학 이거는 하나 외우기를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똑같아. 영어 단어 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외우세요. L은 GAB, AB는 LG 이거 배운 거야.
알겠죠? 이 공식을 외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푼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있는 필수예제 4번이죠. 필수예제 4번. 금방 했던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같은지 확인합니다. 두 자연수 84하고요. G 이게 있대. 두 개가 있대. 84하고 A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이거의 최대 공약수가 12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최소 공배수가 420이다. 자,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가 10이고 최소 공배수가 420이다. 자연수 A 값을 구하여라. 뭐야? 어떤 공식이 떠올라요? 두 개 알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 두 개. 네 개의 관계식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고 우리는 금방 배웠던 공식인 뭐가 떠오른다. A, B는 L, G. 이게 있었잖아. 그치? 자, 자신 있게 공식을 쓰시면서 그래서 여기 두 개를 곱하면 쓰십니다. 84 곱하기 두 개를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곱하면 L은 420이고 곱하기 G 12다. 그대로 써준 겁니다. 공식에다가.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거 어때요? A만 모르네? 계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안 들어요? 막 들지? 자, 84, 420 뭔가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5 한번 곱해볼까요? 5를 5, 4, 20에다가 5, 8에 40, 420 딱 맞다. 그치? 그래서 이거랑 나눠주면은 5네. 따라서 A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12 곱하기 5, 60 이런 값이 나왔다 그거야. 질문 A가 얼마니? 답은 60입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 우리 28페이지. 자, 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뜻이야. 자, 정수와 유리수의 뜻. 자, 지금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개념을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필수예제 1번 같이 볼게요. 다음 수량을 양의 부호 플러스 또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1번 이익 100만 원을 플러스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손해봤대. 얼마를? 50만 원을 손해봤대. 그럼 이것을 갖다 이제 우리는 수식을 처음 배웠으니까 표시를 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손해본 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한다 그거야. 나머지는 그대로 써야지. 그림을 그리듯이. 알죠? 이렇게 표시한다. 수학나라의 언어 마이너스를 금방 배운 것입니다. 알겠죠? 또 두 번째 영상 10도시를 플러스 10도시라고 할 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래 하자야. 그러니까 재료보다 그 밑이래. 그래서 영하 10도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수학 나라의 언어로 표시하면은 마이너스로 표시를 앞으로 해야지. 이거를 한국말로 쓰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앞으로는 안 된다. 응?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지? 쉽지? 자, 넘어갑니다. 이제 29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3번입니다. 다음 수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죠? 여러분 양의 유리수 그랬어. 여러분 이걸 대답하면서 유리수라는 거 하는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유리수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거 들으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유리수가 뭐예요? 질문했어요.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알긴 아는데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요. 이러면 안 돼. 수학은 뚜렷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야. 알긴 알지. 모르진 않아. 시험 끝나면 다 알지. 해답지 보면 그거 아는데 너무 아깝잖아. 그러나 시험 볼 때 알아야 된다고요. 그 차이야. 유리수도 마찬가지. 유리수도 나왔다면 무슨 소리냐?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 선생님 바뀌어가지고 야 보경아 일어나 봐. 유리수 뭐야?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선생님 이겁니다. 말해야 되는 거야. 이럴 정도로 아시겠죠? 자, 유리수는 n분의 n 분모는 0이 아니다. 이런 꼴로 이런 스타일로 써질 수 있는 수가 유리수인 거야. 그죠?
그럼 그것이 왜 그런지 이거는 개념 시간에 배우시면 돼. 유리수가 왜 유리수인지 어떻게 나왔는지 배경이 뭔지 이런 것들은 개념 시간이. 지금은 딱 이것만. 자, 이건데요. 이 안에 2분의 4. 이건 어때요? 약분하면 얼마다? 2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의 정수죠. 자연수도 유리수 안에 포함되어 있다 없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숫자들 중에서 이런 자연수를, 양의 정수를 유리수에서 빼면은 안 된다는 거지. 이것도 역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 맞다 틀리다. 맞다. 유리수 맞아요. 자, 1번 양의 유리수는 얼마입니까? 따라서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2, 또 플러스 3 양의 유리수. 그죠? 음의 유리수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가 있고 이런 스타일. 정수는요. 플러스 1, 정수 0, 딱딱 떨어지는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3, 딱 떨어지죠. 마이너스 2분의 6도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정수가 오케이입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플러스 3분의 2, 또 마이너스 2분의 1. 정수가 아닌 확실한 유리수잖아. 그죠? 그 두 개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요. 30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5번으로 갑니다. 다음 수의 절대값. 여러분, 절대값이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런 말이야. 수직선이 있을 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 3.2다 이 말은 3.2 이거나 마이너스 3.2 이 말은 하나는 플러스 3.2는 이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호. 그래서 오른쪽으로 3.2만큼 마이너스 3.2는요. 왼쪽으로 3.2만큼 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값의 뜻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얼마냐 이 뜻이야. 이게 원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뭐니? 이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3.2잖아 그냥. 근데 원점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예요? 왼쪽으로 갔을 뿐이지. 거리는 3.2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라고 한다? 3.2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냥 선생님 무조건 부호 뗀 겁니다. 이러면은 수학적이지 않잖아 좀. 그지? 적어도 절대값의 뜻은 거리를 묻고 있는 거다. 자, 이해가 됐을 거라 믿습니다. 5번에서 3번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4의 절대값은 거리 3.4 그죠? 마이너스 3분의 5 이거의 절대값은 얼마다? 3분의 5 이렇게 간말 그죠? 거리를 의미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필수 예제 6번. 자, 다음 네모안에 부등호를 써서 나타내어라 라고 했죠. 가장 여러분 헷갈리는 것이 3번 같이 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직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요. 원점을 기준으로 1, 2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이거 플러스 1뿐이야.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야. 그 왼쪽 방향으로 1만큼 그때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겁니다. 왼쪽 방향으로 2만큼 그때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수직선 안에 있는 숫자는 전부 다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큰 숫자야. 큰 숫자.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누가 더 커? 마이너스 2가 커? 마이너스 1이 커요.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일 때는 여기 보세요. 플러스일 때는 숫자가 큰 게 큰 거죠. 근데 마이너스일 때는 거꾸로 숫자만 봐봐. 숫자가 2가 아니라 숫자가 작은 게 더 큰 거야. 반대로. 여기 어때요?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숫자만 보고 4분의 3과 5분의 4만 보고 거꾸로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4분의 3 숫자만 보세요. 얘는 통분합니다. 20분의 그러면 여기다 5를 곱한 거네? 얘도 5를 곱해도 누가 뭐라고 하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20분의 3, 5, 15. 얘는요. 20분의 5, 4, 20. 그죠? 4를 곱해서 20이 된 거니까 똑같이 4를 곱한다. 여기는 얼마? 분자가 16이죠? 16. 이 상태지? 그러면 여러분 누가 크다? 얘가 커? 얘가 커? 뭐가 똑같으면 분자가 큰 게 더 커. 그러면 숫자가 이게 더 큰 건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거꾸로 이게 더 거꾸로 작은 거다 이게.
알겠죠? 자, 수만 보면, 값만 보면은, 숫자만 보면은 15인 게 이게 더 작은데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뒤집어진다. 그래서 이게 더 전체를 보면은 이게 더 큰 거다. 대소한 게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 같이 해봤습니다. 이제요,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있는 필수 예제 그 7번에 4번 같이 볼게요. D는 부등호 상에서 나타내어라. D는 3 이상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3 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 나라의 언어야. 이렇게 기호를 표시한다는 거야. 또 그리고 6 미만이다. 6 미만, 6보다 작다. 이 말을 D는 6 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수학 개념 시간에 배웠던 수학 나라의 언어인 그러한 단어를 외운 거지. 이렇게. 그죠? 이상이다. 6 미만이다. 단어를 외운 것을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써봤습니다. 아시겠죠? 저 1번만 말해볼까요? 1번은 뭐야? A는 5보다 작다. A는 5보다 작다니까 A는 5보다는 A는 작다. 알겠죠? 너무 강조했나 봐. A는 5보다 작다.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항상 더 작지. 작은 게 보이잖아. 그죠? 이렇게 표시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뭐 했습니까? 오늘 나와 있는 그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활용, 가장 어려운 거에 핵심 문제 같이 풀었고요. 정수와 유리수를 사용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 기호들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가다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확실하게 어렴풋한 내 거 말고 확실한 여러분 것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화이팅!